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10만 400원대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11만 2천 원대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나서 조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단 며칠 만에 10% 가까운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희망을 품으신 분들, 많은 주주분들의 입장에선 갑자기 이렇게 쏟아진 장대 음봉과 악재에 매일 계좌를 열어보는 것조차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일 겁니다. 특히 블록들이나 정책 지원 같은 단기적인 노이즈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공포 심리가 지금 막연하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투심은 그야말로 얼어붙었다는 건데, 자, 이렇게 주가가 가격하게 밀리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의 글로벌 원전 수주, 이런 경쟁력이 무너져서다? 절대 아니다. 아직 이런 수주에 대한 그런 것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흐름들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기관과 외인들이 지금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기형적이고 잔인한 수급 고임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은 바닥인 줄 알고 있지만 결국 손절을 고민하게 되는 건 우리 같은 개인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무자비한 하락 차트 이면에는 절대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소름 돋는 메이저들의 덫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뉴스와 공포에 압도당해서 홧김에 그냥 손절 버튼 누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쏟아진 악재 어떻게 소화되고 이런 끔찍한 바닥에서 누가 다시 물량을 뺏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자, 지금 자리 절대 단순한 추락 끝이 아니라 오히려 가벼워진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인 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좀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자, 우리 주주님들 다양한 의견 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10만 300원대 움직임에 걸쳐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단기성인 이런 3일선과 5일선에 대한 흐름이 아직까지는 걸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는 정말 생명선과도 같은 21선의 주가가 걸려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위협적인 장면으로 좀 보실 겁니다. 자, 위로는 지금 단기선들이 꺾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1선대까지 깨지고 있으니까 야, 이거 추세가 죽은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드실 거예요. 그러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어떻게 돼요? 매도 버튼을 누르신다는 거죠. 특히 이 10만원대에서 11만원대 사이에 전체 매물대에 무려 30% 가까운 그런 물량들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주가가 반등하려고 하더라도 본전 매물이 쏟아질까봐 지레 겁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격 아래에 숨어있는 수급의 흐름을 보시면 우리가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어요. 자, 먼저 보시면 3월 23일 이런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었던 날 무려 9%의 하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1290만 주라는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날 보시면요, 외인들이 하루 만에 220만 주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기관들 역시 114만 주 이상을 쏟아버렸다고요. 자, 지금 이런 악재 뉴스들을 핑계로 삼아서 정말 양매도 폭탄을 개인들 머리 위로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날 하루에만 무려 345만 주를 우리 개인들이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받아냈습니다. 자, 다음날 3월 24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인들이 100만 주를 추가 매도를 보여줬는데 개인들이 136만 주를 또 받아냈습니다. 자, 대중들은 이때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야, 여기 개미들의 무덤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완전히 털고 나갔다라는 끔찍한 공포를 만들었던 때 3월 23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차 거래를 좀 보시면요, 3월 23일 그리고 3월 24일을 보세요. 무려 대차 잔고가 40만 주, 45만 주가 다시 한번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총 대차 잔고가 무려 1414만 주까지 치솟으면서 인위적으로 주가 상단을 틀어막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식을 파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절대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도록 머리 꼭대기를 정말 악착같이 누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왜 악착같이 누르는지 우리 신용매매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 3월 중순만 하더라도 무려 1219만 주 엄청난 수의 비투 물량이 폭락을 거치면서 3월 24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3월 25일 1150만 주까지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무려 70만 주 가까이 급감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하락 조정 구간 속에서 버티다 못한 개인들이 악성 신용 매물이 악재 뉴스와 그리고 위에 있는 대차 거래의 끔찍한 압박에 반대 매매로 어떻게 됐습니까? 손절을 해버렸다고요. 결국 기관과 외인들 찌라시를 띄워 놓으면서 대체 잔고를 눌러버리고 주가를 폭락시킨 진짜 목적은 무엇이다? 개인들의 신용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얘네들이 왜 신용 물량을 털어내느냐? 새로운 상승 랠리를 하기 위해서. 너무나 간단합니다. 가벼워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개인들을 털어내는 구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무겁게 이렇게 달라붙은 개인들의 신용 물량 강제로 털어내는 정말 철저한 정지 작업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피눈물 나는 손절 물량이 거의 다 털려나간 지금 3월 25일 오늘의 수급을 좀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보유 비중 빨간색 선이 외인, 파란색 선이 기관입니다.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71만 주, 44만 주를 어제 담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멘탈이 완전 붕괴된 개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118만 주를 던져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용이 털렸고요. 대차 압박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자, 저희 같은 개인들,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공포에 지배되는 그런 순간 외인과 기관들이 트레이드를 180도로 전환하면서 개인들의 던진 물량을 모두 가져가고 있어요. 자, 이런 구조적인 모순이 의미하는 바는 정말 명확합니다. 자, 현재 지금 10만 원 가격 부근에서 주가의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고점 이후에 건강한 조정이다라고만 볼 게 아니라 이 악성 매물을 극한까지 정말 악랄하게 매집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기적인 악재 뉴스가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주가가 9만 원대 밑으로 쉽게 깨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요. 뉴스가 좀 나쁘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죽어가지는 않죠. 이런 데이터 충돌 해석하지 못한다면요. 개인들은 영원한 계좌의 하락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모든 이면들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 내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중에 벌어지는 실시간적인 대처가 우리한테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런데 외인들과 기관, 이 주포 세력들은 우리 같은 개인들한테 친절하게 타이밍을 절대 주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보라색 선 여기 95,000원대까지 갑자기 주가가 밀려버렸어. 그러면 이렇게 순간적인 휩쓸을 주면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남은 정말 멘탈까지도 털어버릴 겁니다. 자, 우리가 사실 똑같은 종목, 똑같은 분석을 듣고도 누구는 0.5%의 오차로 인해서 손절 라인이 터지고 누군가는 이런 공포 끝자락에 진입을 해서 엄청난 기회의 극대화를 맛봅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두산 에너빌리티 연하게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안일한 구간은 절대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중에 호가창에서 매수 그리고 매도 이런 잔량의 비율을 보면서 지금 1400만 주가 넘는 대차 잔고가 실제로 쇼커버링으로 전환되는 미세한 속도 그리고 외인들이 장중 순매수가 전환되는 그런 인계점 이런 찰나의 변화와 종가 안착의 여부가 여러분들의 실제
계좌를 바꾸면서 손실을 가르는 경계선이 좀 될 겁니다. 자, 방향성은 이미 차트와 수급을 통해서 말했었지만 이 좁고 험난한 오차 범위 여러분들 혼자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려요. 진짜 의도를 실시간으로 어떻게 우리가 읽어내면서 과연 어디에서 승부수를 봐야 되는지. 실시간 장중 호가창의 잔량 비중이 외인 수급 0.1% 전환 속도로는 사실 우리 같은 개인들 절대 쉽게 읽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력의 휩수에 털리지 않은 정확한 매수 타점과 장중에 이탈이 나왔을 때에 대한 대응에 대한 기준. 제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영상으로 무료로 좀 잡아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좀 접하다 보니까 사실 실시간적인 장중에 대한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역시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저도 채널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는 좀 번거롭지만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0으로 구독했다 이 정도 아니면 두산 이 정도를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제가 실시간 중에 장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대처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순식간에 뒤집히는 수급 그러면서 진짜 의도를 실시간으로 어떻게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승부수를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저와 함께 장중에 대처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제가 어떤 식으로 너가 뭔데 타점을 어떤 식으로 잡아갈 거냐 그리고 네가 뭔데 이탈이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의 손실을 막아줄 건데 이런 것들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진짜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았는지 이 정도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의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에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요. 사실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1% 그렇게 안 되는 정말 참된 주주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 우리가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의 끝에서 좀 기회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예전에 뭐였죠? 중공업.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냥 뭐 중공업 정도만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국내 정치 테마에 휩쓸리는 원전 테마주, 지금 그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 볼 게 아니라 마소, 그리고 구글, 그리고 오픈 AI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게 뭡니까? AI라는 거예요. 그런데 AI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천문학적인 전력이 소비가 된다. 그래서 최근에 뭐 태양광, 풍력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친환경적인 전력으로만은 사실 뭐 이런 절대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결과적으로 해결점은 원전이라는 건데, 그것도 원전 중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 바로 SMR이다. SMR이 뭡니까? 뭐 아이언맨 보신 분들, 그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 그 가슴 속에 달려 있는 아크 원자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SMR입니다. 작지만 어마무시한 전력을 배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그래서 이런 거대한 메가 트렌드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진 경쟁력, 단순하게 부품만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SMR 하면은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뭡니까? 바로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엑스에너지,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가요. 이게 글로벌적으로 탑3라는 겁니다. 탑3. 지금 직접적으로 이런 SMR 주 기기를 직접 찍어낼 수 있는 세계 1위 수준 SMR 파운드리 독점 기업입니다. 자, 엔비디아 요새 굉장히 핫하잖아요. 엔비디아가 AI 칩을 아무리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TSMC 얘네 없이 만들 수 없듯이 글로벌 빅테크들이 SMR을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두산의 중공업 시절부터 쌓아왔던 주조 그리고 단조 인프라가 없다면 결국 현실이 원전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최근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딜 이슈, 자회사 노이즈 이런 것들은 시장의 기업 펀더멘트를 의심하면서 당장 눈앞에 주가포만 보면서 비웃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보는 눈은 천차만별이죠. 지금 체코, 그리고 폴란드, 그리고 유럽 전체적으로 이런 원전 수주가 조 단위로 수주 잭팟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의 유지 보수 수익만으로는 매년 엄청난 캐시카우를 창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간 절대로 우리 여러분들 실망할 구간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2차 랠리의 변곡점이 될 구간이 바로 여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주분들 지금 절대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걱정해야 될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고 안도하면서 안일하게 대처할 구간도 절대 아니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60일선 아래까지 휩쓸을 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 갈 때 우리 이런 공포에 심리 사람이라면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 절대 내동매매할 게 아니라 오히려 비중을 확충하는 그런 구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비중 얘기하지만 우리는 비쌀 때 팔고 싼 값에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싸질 때 팔아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의 기회를 드라마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그런 방법이다. 이런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 장중에 저와 같이 실시간적인 대응 같이 하실 분들 지금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 또는 뭐 두산 이 정도 남겨주시고 딱 하나 당부의 말씀 아래에 있는 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눌러주세요. 저도 채널 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계좌의 드라마틱한 기회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저와 같이 함께 만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박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